70살이 넘어서야 보이는 진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난주에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영수 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네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놀랍죠? 서울대 노인연구소에서 조사했더니 70대 어르신 89%가 이걸 50대에만 알았어도 하는 게 있다고 답하셨대요. 오늘은 박영수 님이 눈물로 깨달으신 인생 후반전에만 보이는 것 5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1살 박영순이에요. 지금은 남편이랑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딸은 캐나다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65살의 대장암 2기로 큰 수술 받고 나서 정말이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깨달은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가족과 함께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아휴, 이 얘기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요. 제가 40대 때를 생각해보면 말이죠. 아들이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하는데 와줄 수 있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너무 바빠서 못 가. 아빠 회사 일 도와야 해.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딸이 주말에 엄마, 우리 영화 보러 가요 했을 때도 너 학원 가야지. 공부가 먼저야. 이렇게 차갑게 말했고요. 남편이 저녁에 여보, 날 좋은데 산책이나 할까 했을 때도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무슨 산책이야.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때는 정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최고의 엄마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52살 때 아들이 대학 합격하고 서울로 떠났어요. 55살에는 딸마저 캐나다로 유학 갔고요. 집이 텅 비니까 그제야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정말이지 아들 학교 발표회 한 번 못 가준 게 그렇게 가슴 아플 줄 몰랐어요. 지금은 명절에만 와서 하루 이틀 있다 가는데 그 짧은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눈물이 나요. 딸은 3년에 한 번 와요. 공항에서 딸 얼굴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65살에 암 수술할 때 아들이 일주일 휴가 내고 와서 제 손 잡아줬는데 그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손을 제대로 잡아본 거예요. 그 따뜻함에 정말 서럽게 울었답니다. 엄마 많이 아파,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주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서울대 연구에서도 70대 82%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 못 보낸 것을 가장 후회한대요. 지금은요. 남편이랑 매일 저녁 손잡고 산책해요. 젊을 때는 창피하다고 안 했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어제도 남편이 여보, 오늘 저녁 노을 정말 예쁘네 하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먹는 저녁밥, 같이 보는 뉴스, 함께 웃는 그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두 번째는 건강이 진짜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정말 늦게 깨달았어요. 40대, 50대 때 저는 건강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쉬지도 않고 일만 했거든요. 친구들이 영수나 좀 쉬어라 했는데 쉬면 언제 돈 벌어? 이렇게 대답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파스 붙이고 일했고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도 진통제 먹고 버텼어요. 48살에 건강검진에서 혈압 높다고 나왔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약도 안 먹었어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에도 별로 신경 안 썼고요. 운동이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벌기도 바쁜데 말이죠. 친구가 같이 등산 가자고 해도 다음에 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그러다 65살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때 깨달았어요. 수술비 3천만 원이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항암 치료비 2천만 원이요. 그것도 아깝지 않았고요. 그동안 모은 돈 다 써도 좋으니까 제발 건강만 돌려달라고 매일매일 빌었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토하고 또 토하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지옥이었고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아,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는구나.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먹지도 못하는데. 집이 커봐야 뭐해요.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말이죠. 지금은 다행히 암이 완치됐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 새벽 6시에 남편이랑 1시간씩 산책해요.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도 가고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해요. 병원비로 5천만 원을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젊을 때 운동했으면 그 돈 안 써도 됐을 거예요. 친구 순자는 50대부터 꾸준히 운동해서 73살인 지금도 약 하나 안 먹어요. 정희는 당뇨약 10년 먹다가 운동으로 완치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보니까 65세 이상 의료비가 전체의 40.8%래요. 70대는 1인당 연간 462만 원을 병원비로 쓴대요.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운동하는 노인이 의료비를 70% 적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정말 안 보여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지금이라도 건강 챙기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3번째는요. 오래된 친구가 1,000억 재산보다 더 값지다는 거예요. 아휴, 이것도 정말 늦게 알았네요. 40대 때는 친구들 만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고등학교 동창 정수기가 영수나 동창회 나와 해도 아이고 바빠서 못 가 이렇게 거절했죠. 중학교 친구 미경이가 우리 여행이나 가자 해도 나중에 하면서 미뤘고요. 그때는 정말 돈 버는 게 먼저였어요. 친구요. 나중에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이 모임하면서 웃고 떠드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55살 때 남편 사업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빚이 3억이 생겼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줬는지 아세요? 바로 정수기가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야, 갚지 마. 우리가 남이야. 이러면서요. 미경이는 매일같이 반찬 싸들고 왔고요. 힘내, 우리가 있잖아 하면서 같이 울어줬어요. 그때 알았죠. 아, 돈은 떠나도 친구는 영원히 남는구나. 어려울 때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알게 되더라고요. 65살에 암 투병할 때도 정숙이, 미경이가 교대로 병원에 왔어요. 제가 항암 치료로 토할 때마다 등 쓸어주면서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하며 같이 울어줬답니다. 머리카락 다 빠졌을 때도 예쁘다, 너는 원래 예뻤어 하면서 위로해줬고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에 정숙이, 미경이, 순자랑 4명이 모여요. 김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시장 구경하고
차 마시면서 깔깔대고 웃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남편도 좋지만 50년 지기 친구들이랑 있으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작년에 순자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셋이 한 달간 매일 순자네 집에 갔어요. 밥 해주고 같이 자고 울어주고. 순자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없었으면 정말 못 살았어. 서울대 행복연구소에서도 70대 이상 행복도 1위가 친구 관계래요. 하버드대학 80년 연구에서도 노년 행복의 핵심은 친구라고 하고요. 젊을 때는 친구가 그냥 친구였는데 늙으니까 친구가 가족이고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친구 꼭 붙잡으세요. 돈보다, 집보다 친구가 진짜 재산이에요. 네 번째는요. 돈은 그저 숫자일 뿐이고 행복과는 정말 별개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깨닫는데 60년이 넘게 걸렸네요. 저는 40대부터 50대까지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통장 잔고 늘어나는 것만 보고 살았죠. 월급날이면 통장 찍어보면서 흐뭇해했고요. 적금 만기되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영수나 돈이 다가 아니야 하셔도 엄마는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저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이들 교육도, 노후 준비도, 행복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임하자고 해도 그 돈으로 적금 넣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요. 가족 여행 가자고 해도 그 돈 아껴서 저축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외식하자고 해도 집에서 먹는 게 낫지, 돈 아깝게, 이렇게 말했죠. 50살 때는 통장에 2억이 모였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노후 걱정 없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55살에 남편 사업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2억이 있어도 빚 3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그럼 그동안 돈 모으느라 포기했던 것들은 뭐였을까요? 가족 여행, 친구 모임, 맛있는 외식, 작은 사치들. 다 놓쳐버렸죠. 더 충격적인 건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제일 위로가 됐던 게 돈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했을 때, 딸이 캐나다에서 전화로 엄마 사랑해, 힘내 했을 때, 그게 1,000,000원보다 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연금으로 소소하게 살아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돈으로 어떻게 사나 했을 텐데 지금은 충분해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돈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어제는 남편이랑 동네 칼국수 집에서 8,000원짜리 칼국수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예전엔 돈 아깝다고 안 갔을 텐데 말이죠. 친구들이랑 만나서 커피 한 잔 5,000원 쓰는 것도 이제는 아깝지 않아요. 그게 행복을 사는 돈이니까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 노후 행복도와 자산 규모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비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10억 이상 자산가보다 3억에서 5억 자산가가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서도 연수입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 이상부터는 돈이 늘어도 행복은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70년 살면서 깨달은 건요. 돈은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통장 잔고보다 가족과의 추억이, 친구와의 우정이, 건강한 몸이 진짜 재산이에요. 이제야 보이네요.
돈은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게요. 다섯 번째는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깨달음이에요. 40대, 50대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줄 알았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으니까 뭐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부모님이 영수나 자주 와라 하셔도 다음에 갈게요. 바빠서요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같이 밥 먹자 하셔도 다음 주에요. 이렇게 미뤘죠. 남편이 여행 가자고 해도 은퇴하면 가지 뭐 했고요. 그런데 5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본 게 석 달 전이었는데 그때도 겨우 1시간 있다가 왔거든요. 병원에서 아버지가 눈 감으실 때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더 자주 못 갔을까? 왜 더 오래 못 있었을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잔 왜 같이 못 마셨을까? 2년 뒤 어머니도 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서 엄마,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 했더니 어머니가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하셨는데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65살에 제가 암 진단받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구나. 하루하루가 선물이구나.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계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뵀어요. 같이 밥 먹고 손잡아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렸죠. 작년에 92살로 돌아가셨는데 후회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까요. 형제들도 자주 만나요. 언니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기 힘든데도 2달에 한 번은 꼭 만나요. 동생이랑도 매주 통화하고요. 지금 제 나이 71살이에요.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이 86살이라니까 잘하면 15년 정도 남았겠죠. 15년이요. 길 것 같지만 정말 짧아요. 계절로 치면 60번밖에 안 돼요. 봄 15번, 여름 15번, 가을 15번, 겨울 15번. 손주 결혼식 볼 수 있을까요? 증손주 얼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요.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남편이랑 아침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친구 목소리 듣는 것도 감사해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제가 50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1살이에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갔어요. 여러분도 금방이에요. 지금 망설이면 10년 뒤 50살, 20년 뒤 60살, 30년 뒤 70살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주 뵙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바로 만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하버드 의대 완화의료 전문의가 쓴 책에서 봤는데요. 임종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래요. 한 것에 대한 후회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든 해요. 하고 싶으면 바로 해요. 어제는 남편이랑 청춘 영화 봤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청춘 영화냐고요. 그래도 재미있더라고요. 내일은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기로 했어요. 71살에 무슨 노래방이냐고요. 그래도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71년 살면서 깨달은 이 5가지 외에도 더 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요. 먼저, 체면이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이제야 보여요. 40대, 50대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애들 대학 어디 갔냐, 남편 뭐 하냐,
집은 몇 평이냐? 차는 뭐 타냐? 이런 거에 목숨 걸었죠. 친구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하면 속으로 배 아프고 동창이 좋은 차 타고 오면 주눅 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서울대 간 친구 아들도 백수고 좋은 차 타던 동창은 빚더미에 앉았어요. 반대로 고졸인 제 조카는 자기 사업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전문대 나온 친구 딸은 행복한 가정 꾸려서 잘 살아요. 체면 때문에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례허식에 쓴 돈, 남들 눈치 보느라 못한 것들, 체면 때문에 참았던 것들. 다 부질없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이 생겼어요. 젊을 때는 큰 것만 바라봤어요. 큰 집, 큰 차, 해외여행, 명품백. 그런데 지금은 작은 것들이 다 행복이에요. 아침에 새소리 듣는 거, 베란다 화분에 꽃 피는 거, 고양이가 마당 지나가는 거, 남편이 차 한 잔 타주는 거. 이런 게 다 행복이더라고요. 어제는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전화 끊었는데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젊을 때는 한이 많았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다 마음에 담고 살았죠. 그런데 65살 암 수술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런 거 붙들고 있나. 다 용서했어요.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도 사업 망하게 한 동업자도 돈 떼먹고 도망간 친척도요. 용서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미움은 결국 내 마음만 병들게 하는 거였어요.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가족과 하루 한 끼는 꼭 같이 드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끼는 꼭이요. 밥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서로 얼굴 보고 웃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금 제일 그리운 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저녁밥이에요.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운동하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동네 한 바퀴 걷기라도 좋아요. 운동은 저금이에요. 젊을 때 저금해 놓으면 늙어서 병원비 안 써요.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은 친구 만나세요.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억지로라도 시간 내세요. 친구는 나이 들수록 만들기 어려워요. 있는 친구라도 꼭 지키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3%가 가장 후회하는 게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낸 것이래요. 28.7%는 건강관리 못한 것, 18.2%는 친구 관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한대요.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네 번째 실천 방법은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돈을 모으되 인생을 놓치지 마세요. 통장에 0 하나 더 늘리려고 소중한 추억 포기하지 마세요. 제 친구 영희는 평생 아끼고 또 아껴서 5억 모았어요. 그런데 68살에 치매 걸렸어요.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그 돈 쓸 줄도 몰라요. 반대로 친구 정자는 적당히 쓰면서 살았는데 75살인 지금도 팔팔해요.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행복하게 살아요. 다섯 번째는 지금 당장 버킷리스트 쓰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10개만 쓰세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나가세요. 저는 68살에 버킷리스트 썼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손편지 쓰기, 피아노 배우기, 자서전 쓰기, 북한 가보기 등등.
지금까지 7개 했어요. 제주도도 다녀왔고, 친구들한테 손편지도 썼고, 피아노도 배우고 있어요. 도레미파 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6번째, 감사 일기 쓰세요. 거창한 거 말고 하루 3개씩만 감사한 거 쓰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아서 감사,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 김치가 맛있어서 감사. 이런 식으로요. 이거 쓰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불평불만 대신 감사가 보이거든요. 저는 3년째 쓰고 있는데 우울증 약 끊었어요. 감사가 최고의 약이더라고요. 7번째, 베풀며 사세요. 거창한 기부 말고요. 작은 베풀미요.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자리 양보하기, 미소 짓기. 이런 작은 베풀미 나를 행복하게 해요. 어제 마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쌀 들고 계셔서 집까지 들어다 드렸어요.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손 꼭 잡아주시는데 제가 더 행복했어요. 8번째, 하루 한 번은 큰 소리로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암 환자들도 웃음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고 하하하 웃어요. 남편이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웃어요. 웃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길 바라서예요. 저는 65살에 암 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죠. 돈만 바라보고 체면만 생각하고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다 뒷전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안 와요. 그래도 감사한 건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71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매일 남편이랑 손잡고 산책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손주들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다 행복이에요. 큰 행복 찾지 마세요. 행복은 바로 옆에 있어요. 가족이 행복이고, 친구가 행복이고, 건강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하세요. 저는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후회가 남아요. 특히 어머니가 치매 초기일 때 같이 살자고 하셨는데 거절한 게 평생 후회예요. 불편할 것 같아서 자유롭고 싶어서 거절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게 어머니랑 함께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말이에요. 부모님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세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세요.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뵙고요. 용돈 많이 드리는 것보다 자주 찾아뵙는 게 더 좋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식 얼굴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명절에만 오는 아들 얼굴 보려고 1년을 기다리거든요. 또 하나는요, 화해하세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세요. 제가 5년 동안 신우이랑 말도 안 했어요. 조그만 일로 싸우고 나서 서로 고집 피우느라 5년을 버텼죠. 그러다 신우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살아났는데 병원에서 신우이 손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 조그만 일로 5년을 낭비했을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해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요. 배우자한테도 잘하세요. 저는 남편한테 정말 못했어요. 평생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했죠.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65살에 제가 암 수술할 때 남편이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저만 돌봐줬어요.
화장실도 부축해주고, 토할 때마다 등 쓸어주고, 밤새 잠도 안 자고 지켜줬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없으면 나도 없구나. 지금은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쑥스럽지만 억지로라도 해요. 고맙다고도 매일 말하고요. 밥 차려줘서 고마워. 약 챙겨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하니까 부부 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71살, 74살에 새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손도 잡고 다니고 팔짱도 끼고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늙은이들 뭐 하는 거야 하겠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시간 관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시간을 때우려고 했어요. 빨리 지나가라고, 주말 오라고, 월급날 오라고 그랬죠. 지금은 시간을 붙잡으려고 해요. 천천히 가라고, 멈춰달라고 빌어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한 달이 순식간이고 1년이 눈깜짝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해요.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님이 쓴 책에서 봤는데요. 사람은 죽을 때 3가지를 후회한대요. 첫째,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둘째, 용서하지 못한 것. 셋째, 도전하지 못한 것.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 3가지 다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실천하려고 해요.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고, 모든 사람 용서하고, 하고 싶은 거 도전하고. 88여기까지가 제가 71년 살면서 특히 인생 후반전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이에요. 첫째,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 둘째, 건강이 진짜 재산. 셋째, 오래된 친구가 천억보다 값짐. 넷째, 돈은 숫자일 뿐 행복과는 별개. 다섯째, 남은 시간 하루하루가 선물. 이게 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제가 온몸으로 깨달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가족과 밥 먹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세요. 이번 주말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돈 조금 써서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싶었던 거 미루지 말고 하세요. 이게 다 행복이에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긴 이메일 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고 그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이미 많은 걸 놓쳤어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가족 관계가 좋고 건강하고 친구가 있고 경제적으로 큰 욕심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죠. 71살인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암도 이겨냈고 빚도 다 갚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매일 아침 남편 얼굴 보면서 일어나는 게 행복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게 행복하고 손주 재롱 보는 게 행복해요. 큰 욕심 없어요.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웃으면서 살다가 가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늦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라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한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옆에 있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71살 박영순 올림. 저는 박영순님의 이메일을 다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71살의 깨달은 이 소중한 지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많은 분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라도 진짜 행복 찾으시길 바랍니다.